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장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n Energy Efficient Green Vehicle Routing Problem with Mixed Vehicle Fleet, Partial Battery Recharging and Time Windows라는 논문입니다. 간단히는 에너지를 고려한 VRP 문제를 푼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에너지를 고려한 VRP 연구들은 대체로 전기차 전용이거나 내연기관차 전용인 단일 차량 플릿만을 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합 플릿을 고려한 연구들도 보통은 배터리의 완전 충전만을 가정을 했고, 또 에너지 소비량이 단순히 주행 거리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전기차와 일반 내연 기관차가 섞인 혼합 차량 플릿에 대해서 모델링을 했고, 또 지정된 충전소에서 유연하게 부분 충전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창 제약까지 포함을 하는 VRP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물리 기반의 에너지 소비 모델을 MIRP에 포함시켜서 현실에 가까운 문제를 제안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 혼합 플릿에서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충전해야 하고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차량은 적재 중량이나 에너지 용량도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특성을 모두 반영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분 충전이라는 것은 충전소를 방문할 때 배터리를 100% 완전히 충전해야 한다는 전략이 아니라 가용한 충전소에서 필요한 만큼만 유연하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디테일하게 좀 현실성을 반영한 부분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면 배터리가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또 그 마지막 10%를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배터리 충전 상태를 10에서 90% 사이로 유지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충전소는 서로 다른 충전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현실적인 에너지 소비 모델이라는 것은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이 단순히 주행거리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속도, 정속, 가속, 감속, 적재 화물의 중량, 도로의 경사도 같은 물리적인 변수를 모두 수식에 포함하도록 만들었고요.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서는 감속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는 제동 에너지 회수 현상까지 수식에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 소비 산출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건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 소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이론을 기반으로 정의된 식이고요. 이 기계적 동력은 차량이 실제로 주행하기 위해서 바퀴에서 필요로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도로 경사나 차량 무게, 공기 저항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계적 동력을 엔진 효율, 배기량 같은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연료 소비량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얼마나 힘이 필요한가를 계산을 하고 그걸 위해서 연료를 얼마나 쓰는가로 변환하는 물리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델을 MIRP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차량의 이동을 가속, 정속, 감속의 3단계로 나누고, 이 3단계로 나눴을 때 이동 거리가 짧으면 정속 구간 없이 이렇게 위에처럼 삼각형 형태가 되고, 충분히 길다면 사다리꼴 형태가 됩니다. 이 에너지 비선형 함수는 그대로는 MIRP 모델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동을 3단계로 나누고 그 각 구간을 좀 단순화된 동력 요구량과 그것을
에너지 소비량으로 변환한 뒤에 그걸 합산하는 방식으로 각 구간의 연료 사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모델인데요.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먼저 기계적 동력을 계산한 뒤에 그걸 전기 에너지 소비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전기차는 일반 주행 시에는 배터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이 감속 시에는 회생 제동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제 가속과 정속 구간에서는 에너지 효율 계수를 에타 플러스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감속 구간에서는 에타 마이너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합니다. 이 3단계 주행 모델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동력과 기계적 동력을 전기 에너지 소비량으로 변환한 뒤에 이걸 합쳐서 전체 구간에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모델이 포함된 MILP 모델입니다. 디시전 버라이어블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바이너리 X와 차량에 남아있는 적재량,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잔량, 내연기관차의 경우에는 연료 잔량, 그리고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에너지양, 각 노드에 도착하는 시간에 대한 그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목적 함수는 총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4가지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경로 중간에 충전소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비용, 운행 끝나고 차고지로 돌아온 후에 충전을 하는 비용, 내연기관차는 연료 소비 비용, 그리고 주행 거리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그런 운행 비용입니다. 이제 VRP 관련해서 VRP 기본 제약들이 있는데요. 이제 경로의 무결성과 차량의 대수를 통제하는 그런 기본적인 규칙들입니다. 11번은 모든 고객들은 한 번씩만 방문되어야 한다는 거, 12번은 각 충전소 또한 최대 한 번까지만 방문할 수 있다는 거, 13, 14는 흐름 보존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어떤 노드에 도착하면 또 거기서 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 15, 16은 가용한 최대 차량 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약입니다. 시간창 관련된 제약식입니다. 각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에 고객 서비스 시간, 그리고 충전소를 방문했다면 충전소에서 충전 속도를 고려해서 이제 충전 시간을 계산해내어서 다음 노드에 도착하는 시간들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내는 식입니다. 그리고 20번은 그렇게 계산하는 도착 시간이 각 노드의 타임 윈도우에 포함되도록 강제하는 식입니다. 화물의 적재 용량 제약식입니다. 매번 이제 화물량이 차량의 최대 적재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약식과 종료 시에도 용량 제약을 만족해야 하고 출발 시는 적재량 0으로 시작한다는 제약식입니다. 전기차의 부분 충전과 배터리 제약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이동하면 에너지가 감소하고 충전소를 방문하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29번은 이제 출발지에서 90%가 충전된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고 31번은 차고지로 돌아왔을 때 남은 배터리 에너지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배터리의 마지막 10%를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배터리 수준을 항상 0에서 90% 혹은 10에서 90%로 유지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34번이 이제 충전소에서 항상 최대 충전을 할 필요가 없이 필요한 만큼만 충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충전량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35, 36은 이제 에너지 소비 모델을 선형화한 제약식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27, 28에 들어가는 이동 에너지 소비량 값을 정해주는 제약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 제약입니다. 전기차랑 동일하게 이동 시에는 연료가 감소하고 항상 연료 탱크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발 시에는 연료가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운행이 끝날 때에도 이 연료가 유효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결정 변수들이 이진수이거나 0 이상의 실수값을 가져야 한다는 도메인에 대한 제약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에너지나 시간, 경로 이걸 다 결정을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MILP로 푼다면 계산 시간이 되게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함께 제안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먼저 C플렉스를 이용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 초기화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파괴랑 복구 연산자를 적용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갑니다. 생성된 새로운 해는 이제 조금 나쁘더라도 일정 조건에 만족하면 채택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탐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일정 횟수 동안 개선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해를 반환하는 메타휴리스틱입니다. 이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거 연산자는 한 번에 n개의 노드를 제거를 해서 n개의 고객을 제거를 해서 해를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연산자입니다. 이 아래 4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사용이 되는데 각각 고객 n명을 무작위로 제거하는 것, 그리고 앞뒤 방문 노드와 거리의 합이 이제 길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객부터 순서대로 제거하는 연산자, 그리고 시간창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고객부터 제거하는 연산자, 그리고 임의의 차량 경로 하나를 통째로 제거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 연산자는 이 파괴된 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제거된 고객들을 다시 넣어주는 스케줄에 넣어주는 연산자고 마찬가지로 아래 4가지 방법 중에 무작위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로에서 제거된 고객을 또 같은 경로에 다시 넣거나 방금 넣어진 고객들을 또 바로 빼지 못하게 타부리스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각 고객을 넣었을 때 비용 증가가 가장 작은 위치에 삽입하거나 시간창이나 용량 제약을 가장 잘 만족하는 위치에 삽입을 하면서 배터리가 부족하면 고객 방문 전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충전소도 함께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존 경로에 넣지 않고 차량 한 대를 새로 한 대 투입해서 그 새로운 경로를 생성해버리는 방법, 그리고 완전 그리디하게 넣지 않고 비용이 낮은 후보들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삽입하는 4가지 삽입 연산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MILP와 메타휴리스틱 방식을 실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기존의 벤치마크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합리적인 위치에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고객들의 좌표를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충전소 후보 위치들을 생성한 이후에 그 후보들 중에서 어떤 충전소를 실제로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별도의 충전소 위치 선정 문제를 풉니다. 그 오브젝티브 밸류는 에너지 소비 비용과 충전소 활성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46번은 최소 H개 이상의 충전소를 짓는 거고, 44, 45는 이제 모든 고객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고 충전소에 가는 것, 모든 고객으로부터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고 충전소로 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전소 위치를 정하는 제약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가감속이 에너지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부분입니다. 소규모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세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모델 A는 에너지가 이동거리에 비례한다고 보는 단순한 모델이고, 모델 B는 가감속을 무시한 정속주행 모델, 모델 C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속, 정속, 감속을 모두 포함하는 모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모델 A는 C에 비해서 에너지를 평균 70%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만으로 에너지를 계산하면 실제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모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 적용했을 때 배터리나 연료가 부족해서 수행 불가능한 스케줄을 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속주행만 가정한 모델 B도 C와 비교했을 때 4%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A보다는 오차가 작지만 여전히 가감속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총량에 대한 분석이었고, 여기서는 각 가속, 정속, 감속 구간 내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2명의 고객만 있는 데이터로 모델 BC를 분석을 했습니다. 가감속을 무시한 모델 B에서는 보시면 모든 구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양수로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C와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가속 구간에서는 B에 비해서 평균 6배 정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신 감속 구간에서는 H는 3인 구간에서는 전기차의 그 회생제동 때문에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너지 소비값이 음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 부분에서는 가감속을 무시하면 이제 에너지 소비를 부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로의 어떤 피지빌리티가 현실과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HLNS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입니다. 소규모 데이터셋에서는 3시간 제한을 둔 C플렉스와 비교를 하고요. 2가지 지표를 사용합니다. G코스트는 MIRP의 최적해와 HLNS가 구한 해 간의 비용 차이이고, 스피드업은 MIRP 대비해서 HLNS의 계산 속도가 몇 배 더 빠른지를 의미합니다. 고객이 10명인 이 해당 인스턴스에서는 평균 26배의 빠른 속도로 1% 정도의 오차율로 최적해와 매우 근접한 해를 찾는 것을 보여줍니다. 15명 인스턴스에서는 HLNS가 평균 200배 이상의 빠른 속도였고, 오차율도 4% 정도입니다. 이 인스턴스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G코스트가 음수값도 나오는데, 그것은 C플렉스를 이제 3시간 제한의 C플렉스를 능가해서 HLNS가 더 좋은 해를 찾아낸 경우입니다. 고객 수 20명에서 35명 사이의 중간 규모 데이터 실험 결과입니다. 이 HLNS 알고리즘은 20명, 25명, 30명 규모의 인스턴스들에서 평균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유효한 해를 도출해냅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이제 오브젝티브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대수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알고리즘이 이제 경로를 짠 것뿐만 아니라 각 인스턴스 환경에서 어떤 차량 조합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까지 함께 최적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플렉스는 고객 수가 30명 이하인 R이나 RC 클래스 인스턴스에서는 초기에조차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수가 35명인 최대 규모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군집화되어 있는 C 클래스의 인스턴스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35명 규모의 문제들에서도 HLNS 알고리즘은 평균 4분 만에 해답을 찾아내는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혼합 차량 환경에서의 GVRP를 정의하고 물리 기반, 현실적인 에너지 소비 모델과 부분 충전 전략까지 반영을 한 MRP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HLNS를 통해서 MRP의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사해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인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